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국에서 열린 주요 7개 나라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백신 외교 행보를 펼쳤습니다. 세계적인 백신 기업들이 있는 나라들을 상대로 우리의 백신 생산 능력을 강조했는데요. 우리가 백신 생산 거점으로서 전 세계 백신 공급에 앞장서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발도상국에 대한 백신 지원에도 동참해 2억 달러, 우리 돈으로 2,200억 원가량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엄지인 기자입니다. 마스크도 칸막이도 없이 모인 G7 정상들이 영국 코널 해변에서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의장국인 영국 존슨 총리와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이에 자리 잡은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지원에도 보조를 맞췄습니다.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를 통해 개발도상국에 올해 1억 달러, 내년에도 1억 달러 상당의 현금이나 현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백신 공급의 조속한 확대가 가장 필요한 단기 처방이라며 한국이 백신 허브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백신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사도 더 원활한 세계 백신 공급을 위해 한국의 생산 능력을 활용해 주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미국과 맺은 백신 파트너십을 G7 국가로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내비쳤습니다. 영국 존슨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선 백신의 신속한 개발과 공평한 보급을 위한 연구개발 협력의 뜻을 같이 했습니다. 백신 개발 선도국인 독일과 유럽연합에도 한국의 생산 역량과 결합해 백신 생산 거점을 확대하자고 거듭 제안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3주 만에 다시 만난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겐 미국이 보낸 얀센 백신 예약이 18시간 만에 마감됐다고 소개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취임 후 처음 만난 일본 스가 총리와는 간단한 인사를 나눴을 뿐 회담은 없었습니다. 막판까지 협의했지만 촉박한 회의 일정상 성사되지 못했다며 정치적인 이유는 아니라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이 사진 기억나십니까? 3년 전 주요 7개 나라 정상회의 당시 화제가 됐던 사진인데요. 혼자 팔짱을 끼고 입을 꾹 다문 트럼프 대통령을 다른 정상들이 답답한 얼굴로 둘러서 있죠. 반면에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참석한 이번 회의는 분위기가 확 달랐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미국이 돌아왔다는 환대가 쏟아졌는데요. 좋은 분위기만큼 내용도 훈훈했을까요? 워싱턴 여홍규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처음 마주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두 정상의 회담은 환한 미소와 함께 시종일관 화기애애했습니다. What you demonstrate is that leadership is partnership, and we do appreciate, and I think we can deliver great things for that. 3년 전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때와는 확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당시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와 손에 자국이 남을 정도로 악수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이 돌아왔냐는 질문이 넘어오자 확신에 찬 답을 합니다. G7의 달라진 분위기에 대해 한숙 시통은 트럼프 때는 혼란이었는데 지금은 솔직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를 버리고 동맹 중시를 내세운 바이든 대통령은 강력한 대중 압박에 나섰습니다. 백악관은 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경제 영토 확장 계획인 1대1로의 맞불을 놓기 위한 더 나은 세계 재건출범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의 강제 노동을 규탄하자고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독일과 이탈리아, 유럽연합 등은 중국과의 무역과 투자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7에 이어 나토, 유럽연합,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까지 취임 후 본격적으로 외교 무대에 올라선 바이든 대통령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구상이 성공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다음은 광주 재개발 건물 철거 참사 속보입니다. 오늘 희생자 가운데 3명의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경찰 수사도 계속되는데요.
경찰은 철거공사가 업체들의 불법 다단계 하청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 재개발 조합이 개입했는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을 좋아해 참사가 일어난 지난 9일 등산을 위해 시내버스에 탔다가 매몰돼 숨진 70대 남성. 갑작스럽게 이별을 맞이한 유가족들은 아직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뒤로 한 채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합니다. 지금도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겠고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난 것에 대해서 너무 속상하고 정부에서 이런 일이 또 다른 70대 여성 등 사망자 2명의 발인도 오늘 마쳤습니다. 오늘까지 피해자 9명 가운데 7명이 장례 절차를 마쳤고 내일은 고등학생 피해자 등 2명이 발인할 예정입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철거공사 계약 과정에도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광주 학동 재개발 사업지의 철거공사는 업체 2곳이 계약을 맺어 진행됐습니다. 일반 건축물 해체는 현대산업개발이 한솔기업과 계약을 맺었고 성명과 지작물 해체공사는 재개발조합이 다원 ENC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대로라면 한솔기업과 다원 ENC가 철거공사를 해야 했지만 이 두 업체는 다시 백솔기업과 불법 재하도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사고는 백솔기업이 건물 철거 작업을 벌이던 중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다원 ENC가 불법 재하도급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재개발조합이 개입했는지 여부 등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공군 성폭력 사건 피해자인 고 이중사가 1년 전에도 군에서 또 다른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요. 군 검찰이 이 사건의 혐의를 받는 수사 대상자로 윤모 준위를 지목했습니다. 군 검찰은 조만간 윤준위를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숨진 이중사의 유족들은 이중사가 1년 전에도 또 다른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이중사가 20 전투비행단에 파견을 나온 한 부사관으로부터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추가 조사를 통해 이 부사관의 신원을 윤모 준위로 특정했습니다. 조만간 윤준위를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찾아와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무릎 꿇고 사과를 했다. 이중사는 당시에도 피해 사실을 즉시 부대에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상관이었던 노준위가 문제가 알려지면 윤준위가 연금을 못 받게 된다며 사건 무마를 종용했다는 게 유족들의 주장입니다. 노준위는 1년 전에 발생한 이 사건과 지난 3월에 발생한 사건 등 2건에 대해 회유, 협박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준위는 어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관련 혐의를 일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준위는 지난 3월 신고를 빨리 하라고 이중사를 재촉했지만 이중사가 망설였다며 오히려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혐의 다 인정하세요? 지금까지 국방부 검찰단이 구속한 피해자는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장중사와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노상사와 노준위 등 3명. 국방부 검찰단은 앞으로 공군의 초동 부실 수사와 보고 누락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정도훈입니다. 요즘 정말 가슴 아픈 아동학대 소식 자꾸 전해드리게 되는데요. 며칠 전엔 20대 엄마와 동거남이 5살 아이를 학대해서 중태에 빠뜨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두 사람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는데요. 이 두 사람 카메라 앞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김지인 기자의 보도 보시죠. 오늘 오후 인천지법 앞 5살 남자아이를 학대해 뇌출혈을 일으킨 혐의로 긴급 체포된 28살 동거남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혐의 인정하시나요? 네, 인정합니다. 아이 현재 지금 의식 못 찾고 있는데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상습적으로 아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번 말고도 또 때린 적이 있으신가요? 아이에게 미안한 거 없으세요? 법원은 동거남과 친모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도로. 한 할아버지가 종종 걸음으로 인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79살 B 씨는 지난 10일 수원시의 한 병원에서 배우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실종됐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던 B 씨 수색에 어려움을 겪자 경찰은 다음 날 B 씨의 인상착의 등이 담긴 실종 경보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 지 30분 만에 한 시민이 B 씨를 발견했습니다. 조금 전에 문자를 봤는데 그러면 혹시 이런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문자를 안 봤으면 저도 아마 그냥 가지 않았나 싶었어요. 경찰은 지난 9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실종 경보 문자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충남 보령시 삽시도 인근 해상. 바다에 반쯤 잠긴 어선의 침몰을 막기 위해 해경이 노란색 부력제를 설치합니다. 오늘 오전 9시쯤 닻을 선박 위로 끌어올리던 과정에서 배가 기울어지며 어선 한 척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바다에 빠졌던 승선원 3명은 사고를 목격한 다른 어선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코로나19 이후 해외 교민이나 유학생들은 국내에 있는 가족들이 보고 싶어도 만나러 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음 달부터는 해외에서 백신을 맞고 들어오면 자가격리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3주 연장됐지만 일부 방역 수칙은 내일부터 완화됩니다. 김성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교민과 유학생 등은 다음 달부터 자가격리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 가족을 방문하거나 중요 사업과 학술 공익 등의 목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반대로 국내에서 접종을 마친 지 2주가 지나 해외를 다녀오는 내외국인에 대해선 지난 5일부터 격리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방역 상황이 안정된 국가들과는 상호주의 원칙하에 접종 증명서를 인정하고 접종을 마친 출입국자는 서로 격리를 면제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백신 종류에 따라 1, 2차 접종을 마친 뒤 14일이 지나야 하고 입국 전후 3번의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최종 면제됩니다. 다만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13개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격리 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452명. 주말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도 있지만 400명대로 떨어진 건 닷새 만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도 524명, 한 주 전보다 54명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지수는 1.02로 되레 올라갔습니다. 지속적인 감소 추세인지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여름철 휴가, 여행 등으로 다시 유행이 증가할 위험성도 있어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3주 연장되지만 일부 방역 조치는 내일부터 완화됩니다. 야외 스포츠 경기 입장 인원은 좌석수의 최대 50%까지 확대되고 대중음악 공연장도 4,000명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오는 2학기부터의 전면 등교를 위해 수도권 중학생의 등교 횟수가 늘고 직업계고 학생은 매일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현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만나는 것으로 본격적인 야권 통합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양당 합의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했지만 안철수 대표는 덕담만 나눴다며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야권 통합 대상 가운데 처음으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만났습니다. 모두 서울 상계동에 거주하고 있는 두 대표는 어제 저녁 동네 카페에서 1시간가량 대화를 나눴는데 이 대표는 양당 합당에 대해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당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서로의 공감대 정도만 확인했고요. 그리고 예측하시는 것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습니다. 조만간 당 대표 자격으로 안 대표를 예방하면 합당에 관한 보다 실질적인 얘기를 나누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대표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안 대표는 정치 선배로서 배려해주는 차원에서 만났다며 덕담만 나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합당에 대해서도 합당 원칙은 이미 주호영 전 원내대표에게 이야기했는데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합당에 관한 실질적 논의는 실무진의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측의 엇갈린 설명은 합당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싸움으로 해석됩니다. 오늘 백팩을 맨 채로 공유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국회에 첫 출근한 이 대표는 김기현 원내대표를 만나 주요 당직 인선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표는 선거 경험이 있는 중진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정책위의장은 김 원내대표와 이미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의견 접근을 상당히 이뤘고요. 다만 아직까지 선임되지 못한 다른 당직과의 뭐 이런 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좀 절차를 지켜서 발표하겠습니다. 이 대표는 내일 첫 공개 행보로 천안함 희생장병 묘역이 있는 대전 국립현충원을 찾은 뒤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로 향해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조문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상상만 했던 우주여행이 현실로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 아마존과 우주 탐사 기업 블루 오리진의 최고 경영자 제프 베이조스와 함께 우주여행을 떠날 승객이 경매를 통해 정해졌는데요. 낙찰가는 우리 돈으로 무려 312억 6천만 원입니다. 또 다른 우주기업 버진 갤럭틱의 회장도 베이조스보다 2주 먼저 우주여행을 하겠다고 공언했는데요. 최초 우주여행자 타이틀은 누가 가져가게 될까요? 김인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프 베이조스와 우주여행을 갈 수 있는 탑승권 한 장. 경매는 480만 달러, 우리 돈 53억 6천만 원에 시작됐는데 7분 만에 6배가 오른 2,800만 달러, 우리 돈 312억 6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전 세계 159개국에서 약 7,600명이 몰렸습니다. Sold $28 million to number 107. 낙찰자가 누군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우주여행에 나서게 되는 건 다음 달 20일. 인류 최초의 유인 달 착륙선인 아폴로 11호가 달에 내린 지 5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제프 베이조스가 이끄는 블루 오리진의 로켓 뉴 셰퍼드를 타게 되는데 승객들은 100km 상공에 올라가 약 3분간 무중력 상태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블루 오리진은 이미 무인 캡슐로 15차례 실험 비행에 성공했지만 유인 비행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7일 제프 베이조스는 5살 때부터 우주여행을 꿈꿨다며 동생 마크 베이조스와 함께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족을 동행한 만큼 강한 자신감을 보인 겁니다. 이번 여행엔 베이조스 형제를 포함해 모두 4명이 함께합니다. You see the Earth from space, it changes you. It changes your relationship with this planet, with humanity. It's one Earth. 하지만 베이조스가 첫 민간 우주 여행자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또 다른 우주 탐사 기업 버진 갤럭틱의 리처드 브런슨 회장이 베이조스보다 2주 먼저 우주 여행을 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도 우주여행 탑승권 판매에 나서는 등 최초의 우주여행자가 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전남 해남의 울돌목은 물살이 빨라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엄청 큰 소리를 내는데요. 이런 지리적 특성을 이용해 이순신 장군이 명량대첩을 승리로 이끌기도 했죠. 요즘 울돌목은 숭어떼가 몰려와서 낚싯대도 필요 없이 뜰채로 보리숭어를 건져 올릴 수 있답니다. 제철 맞은 보리숭어 만나러 가보시죠. 김한수 기자입니다. 전남 해남의 울돌목입니다. 물살이 세기로 유명한데 바닷물이 시속 20km가 넘는 속도로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 옆 갯바위 위에 선 어민이 손에 든 커다란 뜰채를 거센 물살에 넣었다 건집니다. 왔어요, 거기. 뜰채에 담겨 올라오는 건 팔뚝만한 숭어. 뜰채를 넣었다 올릴 때마다 펄떡이는 숭어 2-3마리가 담겨 올라옵니다. 2시간 만에 커다란 통 하나가 숭어로 가득 찼습니다. 막 소형들이 치면서 엄청난 소리가 커져요. 그때 거기 올라와요. 남해에서 자란 숭어는 봄철이면 무리를 지어 수로를 따라 서해로 북상합니다. 울돌목에 와서는 거센 물살을 피해 갯바위 가까이로 붙어 이동하는데 이때 숭어를 뜰채로 잡는 겁니다. 올해는 수온이 평년보다 낮아 무리지어 이동하는 숭어떼도 줄었지만 그래도 하루 100마리 넘게 잡힙니다. 보리가 여무는 계절에 잡혀 보리숭어라 불리는데 산란기에 살이 오르고 육질이 단단하고 쫄깃해 횟감으로 인기입니다. 사장님이 달라 그러면 줘요. 몇 마리고 떠나서 말해서 안 따지고 갖다 드세요 하고. 여기 숭어는 엄청 맛있어요. 쫄깃쫄깃하죠. 매년 인근 마을에서 열리던 숭어 축제는 코로나19로 작년부터 열리지 않고 있지만 울돌목의 이색적인 뜰채 숭어잡이는 다음 달 중순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오늘 뉴스데스크에 이어 방송되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최근 치솟고 있는 반중 감정의 실체를 집중 분석해 보도합니다. 중국에 대한 국민 감정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과 그 원인을 짚어보고 반중 감정을 더욱 부추기거나 무분별한 중국인 혐오를 조장하는 실태를 고발합니다.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부상을 겪었던 양학선 선수가 조건부로 올림픽 대표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명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햄스트링을 다쳐 허벅지에 두꺼운 테이핑을 한 채 올림픽 대표 최종 선발전에 나선 양학선. 부족한 실전 탓에 양투 대신 낮은 난도의 기술을 시도했고 이틀 연속 2차 시기는 뛰지 않았습니다. 도마의 비밀병기로 통하는 신재환도 1차 시기 착지가 불안했습니다. 예상보다 낮은 점수에 대선배 양학선의 격려가 이어졌고 신재환은 2차 시기에서 실수를 만회했습니다. 두 선수 모두 메달 전략 종목인 도마 이외에 다른 종목은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력 향상위원회는 1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추천 선수의 양학선을 조건부로 선발했습니다. 최종 엔트리 마감일인 다음 달 5일까지 부상을 털고 자신의 기술을 완벽히 구사한다는 조건입니다.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닌데 이렇게 올림픽에 출전권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트라우마만 이겨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 랭킹으로 올림픽행을 기대했던 신재환의 운명도 바뀌었습니다. 국제연맹이 추가 대회를 열기로 하면서 오는 23일 열리는 카타르 도하 월드컵에서 출전권 확보를 노리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신재환이 출전권을 따지 못할 경우 양학선의 부상 회복 여부에 따라 신재환은 추천 선수로 선발될 전망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기회로 미친 듯이 훈련에 임하고 있으니까 좋은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종합 1위는 만 18세 체조 신성 류성현이 차지했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SSG의 추신수 선수가 이틀 연속 홈런포를 쏘아올리면서 시즌 10호 홈런 고지를 밟았습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주말 내내 많이 더우셨죠? 단오인 내일은 대부분 구름이 벼튼 가려주겠지만 때이른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의 기온이 31도, 전주 30도 등 전국 내륙이 또다시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동풍이 불어오는 동해안만 동해가 21도에 머무는 등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내륙 지방의 더위는 앞으로 사흘 정도 더 지속이 되겠고요. 고온은 주 후반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잠시 수그러들 것으로 보입니다. 비는 금요일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차츰 그 밖의 전국에서도 오겠습니다. 현재 위성 모습 보시면 지리산 부근을 비롯한 남부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고요. 바다 안개가 유입되고 있는 해안가에서는 갈수록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경기 서부 등 서쪽 내륙 지방에서도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낄 수 있겠고요. 낮 동안에는 대부분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저녁 사이 호남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20도 등 전국이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도 서울과 대전 31도, 광주와 대구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강릉은 24도에 머물겠습니다. 주 후반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서울의 낮 기온도 25도 안팎까지 낮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가 보입니다. 평일 저녁 7시 40분. 6월 13일 일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고맙습니다.